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의 영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에서 토트넘이 솔란케 이후 2명을 더 영입하려고 작업 중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번째 시즌에 접어드는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미드필더와 윙어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정보는 먼저 스카이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마이클 브리치 기자가 알렸던 것을 재탕한 거더라고요. 유벤투스 로카텔리의 영입설이 사실이긴 한 거죠. 그리고 거론된 선수들을 보면 로셀소를 제이콥 램지와 선수 교환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 뮌헨의 코망이 잠재적인 영입 후보라고 하고, 조나단 데이비드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선수, 솔깃한 선수는 없네요. 어차피 토트넘은 알고 있는 선수만으로도 자원이 넘쳐서 추가적인 영입이 아니라 기존 선수가 이탈을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네임밸류가 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나마 뮌헨의 코망이 후보라고 한다면, 얘는 뮌헨과 재계약을 하면서 주급도 대폭 올랐고 맨유에서도 30만 파운드를 넘게 주려고 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 오는 것 자체가 최소 3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일 텐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토트넘에서 30만 파운드 가치 되는 선수면 다른 팀에서는 40만, 50만 파운드의 가치여야만 가능한 건데, 무슨 코망이 음바페입니까? 코망은 그냥 스피드 빠른 드리블러인 거 말고는 별다른 기대할 게 없는 선수예요. 얘 거기다가 심각할 정도로 유리몸입니다. 그리고 갤러거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하려고 했던 조건을 보면 토트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적료와 주급이더라고요. 이적료도 600억 정도고 주급도 20만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첼시가 보낼 생각이 없는 건지, 갤러거가 올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런 현재 첼시로 비참하게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얘가 왜 복귀를 한 거냐면,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에 선수 교환하는 방식이었는데 첼시가 이상한 조항으로 밀어넣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풋볼 런던은 이 소식과 함께 토트넘의 역대급 반전 기회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강력하게 갤러거를 원한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영입을 성사시키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갤러거 입장에서는 첼시 유스 출신인데 자신을 홀대하는 첼시에 차라리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도 될 텐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첼시는 미국 구단주이기 때문에 MLB에서는 선수들 라이벌 이적도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냥 돈이면 이적인 건데 말이죠. 풋볼 런던조차 토트넘과 첼시 라이벌 관계가 계약에 걸림돌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딱 하나, 주급 문제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메디슨의 주급이 17만 파운드입니다. 과거 토트넘이 은돈벨레에게 멍청한 짓을 하면서 손흥민보다 더 높은 주급을 주면서 21살 선수를 영입한 적이 있었다 보니까 혹시나 손흥민과 같은 주급인 건 받아들인다 쳐도 10번을 달고 있는 메디슨보다 더 높은 주급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갤러거에게 15만에서 17만 파운드를 제한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더 간절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알았으니까 메디슨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20만 파운드 질러버린다는 건 그리 비현실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갤러거가 토트넘을 안 오는 이유가 미드필더 주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가치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비슷비슷합니다. 갤러거도 영입이 되면 사르, 벤탄쿠르보다 더 우위일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갤러거를 토트넘이 영입하면 정말 강해지는 건 맞나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각자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토트넘은 지금 전력이 맨시티, 아스날이 아니거든요. 최근 다가올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뽑는데 토트넘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손흥민도 필포든에게 밀려버렸습니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그냥 알아서 다 해먹어버렸어요. 토트넘이 무언가 큰 임팩트를 남기려고 한다면 활동량도 좋으면서 테크닉도 좋으면서 슈팅도 좋은 미드필더가 필요한 거지, 나사 한두 개 빠진 선수들은 이미 토트넘도 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갤러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많은 매체들에서 토트넘 순위가 4위는커녕
5위, 6위, 7위 뭐 다양하게 예상하고 있으면서 한숨 나오게 만들었었는데 디 애슬레틱만큼은 달랐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는 우승 후보는 아스날, 맨시티라고 뭐 그냥 단정을 해버렸고 리버풀이 3위를 할 거라고 하면서도 토트넘이 3위 될 확률을 13%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4위가 될 확률이 토트넘이 가장 높았습니다. 와! 참 별로 뭐 좋지 않습니다. 뭐 이걸 좋아해야 하나요? 아마 손흥민은 주먹 불끈 쥐면서 열받아 있을걸요. 아무튼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올 시즌 망한다고 보진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 갤러거나 다른 선수가 영입되는 걸 뺀 지금 전력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측 진짜 너무 믿지 마십시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번에도 챔스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과의 대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긴 했는데 경기 중에 핵심 미드필더 카마빈가가 부상을 당하면서 약 2달간 이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즌 시작도 전에 한 경기로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맨유 센터백 영입 정말 잘했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3개월 부상 나와버리잖아요. 리그 전체를 볼 때는 선수들의 전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전 선수들의 부상 여부로 판단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매 시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 여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보다 스쿼드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대체 자원 선수가 레벨이 떨어질 때 팀이 휘청하거든요. 아스날, 맨시티도 뭐 스쿼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로드리 부상으로 이탈하니까 맨시티 휘청했던 거 아시죠? 아스날은 지난 2시즌 뭐 그냥 철인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잘 나가다가 무너진 건 모두 주전 선수들의 부상 때문이었고 그건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만큼은 자신감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A팀, B팀 나눌 수 있다는 아니지만 어느 포지션에 문제가 생겨도 대체 자원이 있고 어느 정도 뭐 신뢰도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정말 영입해야 할 자리는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피지컬도 좋고 키도 크고 킥력도 좋고 공격도 가능한 그런 선수 한 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다 해결된다고 봐요. 보통은 센터백은 체력적인 소모가 골키퍼 다음으로 적은 포지션인데 엔지 감독 닭공 전술에서는 다릅니다. 텅 빈 공간을 쉴 새 없이 뛰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부하죠. 거기다 윙백은 가장 체력이 좋아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우독이 바로 탈라버렸잖아요. 이들은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선 쉬기도 잘 쉬고 로테이션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체할 선수가 진짜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바로 구멍 생기는 거예요. 손흥민이 이제 32살인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전경기 풀타임을 뛰게 하겠습니까?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대체 자원이 그렇게 개허접이다 느낌은 아니에요. 다른 포지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왼발 수비수만큼은 다릅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왜 그런 분석이나 매체 보도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미드필더와 공격수 영입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반더벤은 지난 시즌만 2번 햄스트링 부상이었는데 그게 지난 시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볼프스부르크에서도 겪었던 겁니다. 반더벤 없는 토트넘 상상해 보셨나요? 우독이 없는 토트넘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솔직히 끔찍합니다. 뭐 영입 안 되면 이 두 선수 부상 없기만을 바라야겠죠. 최근 레들리 킹이 골드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토트넘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레들리 킹은 지난 시즌에 엔지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을 팀에 입히는데 얼마나 걸릴지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즌을 통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지난 시즌은 실험이 많았다는 것이죠. 딱 베스트 11만이 아닌 팀 전체를 실험한 것입니다. 실험이었는데도 그 정도면 성공인 거죠. 감독과 선수들이 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선수단 정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많이 떠나보냈고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하고 앞으로 더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팀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성공인 거죠. BBC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레들리 킹이 손흥민을 극찬을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팀 동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경기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분명 지난 시즌도 기대 이상의 성과 맞습니다. 올 시즌은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지난해 8위, 10위 이상의 5위 했잖아요. 그런데 4위 이상이면 와 이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손흥민 토트넘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